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우투 소비자 관리라고 해서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에요. 지미정 리더님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소비자 관리를 너무 못해서 사업 초창기 많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파트너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특히 아직은 퍼센트 핀인 초기 사업자 파트너분들이 이 소비자 관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도 하시고 많이 어려워도 하시고, 그리고 저도 어쨌든 리더로서 성장을 하면서 내 부족한 부분을 하루라도 좀 빨리 공부하고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못하는 부분이지만 오늘 제가 주제를 잡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우투 소비자 관리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일단 소비자의 차별화기라고 제가 일단 작성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가족부터가 보통 소비자죠. 근데 그 소비자가 참 말을 안 듣죠. 제가 지금 사업한 지가 지금 이 팀에 와서 합류한 지는 2년이 되었고, 또 저는 이제 아메이 물건을 쓰고 또 아메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지는 거의 지금 4년 이상이 지났는데, 늘 어머니께서, 우리 친정 엄마가 4년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먼즈팩 드시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무릎 연골 수술하시고 조인트 가드도 지금 빠지지 않고 드시고, 그리고 안구건조증이 있었고 비문증이 있었는데 카로틴 플러스를 드시고 너무 좋다고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매달 결제일이 됐을 때 너 때문에 내가 돈을 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니, 효과를 보면서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의 특성상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가족 소비자를 시작으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에 대한 구분을 어느 정도 조금 했을 때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처음에 모든 사업이 시작이 될 때는 일반 소비자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친하니까 한번 먹어주고 또 네가 한다고 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해서 사주는 그런 일반 소비자로 진행이 처음엔 되겠죠. 근데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구매를 하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고요. 카톡을 일십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기 사업자분들이 많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나를 많이 응원해 줄 것 같은 친구가 연락을 좀 뜨문뜨문 받고 표정이 변하는 모습 안에서 상처를 받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어쨌든 퍼센트 핀을 통해서 계속 이제 경험을 축적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일반 소비자 안에서 충성 소비자가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나를 만나기 전에 아메이 물건은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또 충성 소비자가 될 확률도 크고, 또한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생기는 분들이 이제 알리기 시작하죠. 지금 제주도에서 머리 염색을 하면서 듣고 계시는 이유나 리더님이 지금 소비자 후원하면서 염색을 하고 계세요. 화면 아까 켜놨다 끄셨더라고. 같이 듣는다고 염색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사실은 사업을 되게 반대를 하셨고, 특히 양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이셔서 그 왜 어머님들, 우리 친정 엄마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먹는 약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못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양제를 거부를 하셨었는데, 조인트 가드 영양제를 드시고 효과를 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셨냐면 충성 소비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친구분들한테 조인트 가드만 그렇게 전달을 하셔서 예전에 한번 이윤아 리더님이 조인트 가드를 거의 5통, 10통 한꺼번에 엄마가 보내라고 하셔가지고, 어머님 연세의 특징이 뭐냐면 나 먹었더니 이거 너무 좋아졌어. 무릎이 계단을 내가 막 내려가. 이 말 한마디에 어디 나도 보내봐. 네 거 살 때 내 것도 사봐. 이렇게 이제 같이 계시는 분들이 떼거지로 주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한 만족도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 같이 먹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충성 고객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딸이 사실은 아메 사업을 시작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입해서 드시는 분들과 또 충성 고객으로 남아 계시는 이모님들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겠죠. 심지어 저희 엄마 친구분은 시너스 타그룹에서 아메를 시작을 하셨나 봐요. 저 자전거 타는 거 봤다고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했는데,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본인 친구 가신다고 하니까 저한테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해서 추석 때 STP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족 말보다는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에서 가족 소비자를 충성 소비자로 만드는 것도 결국 어떤 제품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서 가족들에게 전달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내가 사업하니까 다 써봐 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VIP 소비자들이 이제 저희
이제 로스맵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겠죠. 저도 사실 로스맵을 매일 적는 게 안 되던 사람인데 SP를 도전할 때부터는 로스맵을 매일 그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로스맵이 어쨌든 간에 파운더스 PT 이상을 루비를 가는 과정 안에서 많이 로스맵이 이제 복잡해졌는데 그래도 파트너의 세례까지 저는 다 그려요. 네. 어떤 파트너가 일직선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어떤 파트너가 이렇게 참새발처럼 세 발로 잘 내려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어떤 소비자가 PB가 많이 이렇게 뜨는지라고 걸 보면서 이제 파트너에게 이제 저가 사실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업자는 아니다 보니까 늘 얘기를 해주지만 까먹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분은 누구셨더라? 라고 저는 꼭 이제 물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VIP 소비자를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제품 구매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A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VIP 소비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달의 매출에 영향을 이제 주는 분들이 VIP 소비자인데 그 고객과 관련된 고객 관리를 이야기를 하는 책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통 10%의 VIP 고객이 50%의 이상의 매출을 높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B로 바꿨거든요. 저희 말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VIP 고객을 잘 관리하는지, 특히 빅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나의 VIP 고객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필터 주기도, 필터를 언제 주문했는지도 다 한번 써보고, 그리고 직접 필터도 야 그거 동영상 보내줄게 네가 갈어, 필터 갈어, 그게 아니라 내가 갈아줄게 해서 가서 한번 얼굴 조금 더 한번 보고, 그런 과정 안에서 이 VIP 고객의 마음을 붙잡는 부분들이 우리 사업에서는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에너지는 한정적이죠. 24시간이 있고 일단 24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비 부분도 사실은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사람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고객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돈을 우리가 너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왜냐면 우리는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돈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과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경비의 제약과 그리고 체력과 이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아멘 사업이 지속적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파트너분 중에 제품을 다 써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막 스캘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소비자분들께 막 이렇게 빌려줘 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 사업자로서 들 수 있는 마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예쁜 마음이죠. 하지만 가끔은 내 파트너가 됐던 내 고객이 됐던 우리가 시간과 경비와 체력을, 나의 시간과 경비와 체력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에 대한 관심, 소비자에 대한 입장에서도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우리가 길게 할 거잖아요. 앞으로 평생 직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함께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나를 통한 해결, 서체가 바뀌어서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나를 통한 해결이라고 해서 소비자에게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론 이제 파트너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래도 뭐 우리 지아리더님이 직접 고객센터 전화도 해보고 책도 한번 찾아보고 강의도 준비해보면서 공부를 하면 그게 지아리더님께 될 거예요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또 소비자가 언제 나에게 물어볼지 모르는 모든 제품에 대한 공부는 내가 정말 확실하게 해놓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소비자 관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든 나한테 물어봤을 때 그것을 내가 곧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스킬을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리더님들 중에 제 파트너분 중에 블로그를 조금 하시는 분들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너무 아메이 사업자로서 얼굴 만날 때마다 아메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유튜브 영상이 됐던 블로그가 됐던 좀 남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기고 이거 내가 블로그 요즘에 하고 있는 거야. 공감 좀 눌러줘. 댓글 좀 써줘. 친구 신청 좀 해줘. 라고 하면서 내가 공부한 영상과 내가 공부해서 작성했던 블로그를 내 공부 위해서 작성을 하지만 주변 지인께 전달하면서 오, 박지아가 아이키 성장에 되게 해박하네. 김민경이 근육을 만들고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가 정말 많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계속 지인분들께 그런 인식이 있다가
필요할 때 우리가 이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를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소비자가 나를 찾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거의 한 3, 4년 전부터 강사들 사이에서 그냥 쟤는 아메이 하는 애 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자신감 있게 아메이 얘기를 하고 다니진 못했지만 그냥 아메이 한다는 걸 오픈만 해놨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아메이 제품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킨의 다이아인 언니가 있는데 저한테 코큐텐을 주문을 했어요. 뉴스킨은 코큐텐이 없다고.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아메이를 한다라는 걸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가 중요하구나. 나를 찾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품을 주문하는 방법, 그리고 제품의 프로모션에 대한 혜택. 그런 혜택들 너무 중요해서 미리미리 알려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메이 캐시백. 그래서 매달 우리 14일에 캐시백이 입금이 됐을 때 단돈 5,000원이 됐던 단돈 10,000원이 됐던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도 다른 게 저한테는 10,000원이 되게 큰데 누군가에게는 걔 그거 그 정도 금액 갖고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금 우스울 수 있는 10,000원이지만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너는 지금 얼마가 됐는데? 나는 아직도 매달 10,000원인데 넌 그 사이 그렇게 변했어? 어떤 그 변해가는 그 과정, 그 변한 결과물들을 차후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의 그 작은 캐시백에 관심을 갖고 매달 14일마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속 설명을 해주고 하는 거 너무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15일 정도가 되면 내가 목표했던 핀이 안 되겠다 싶은 리더님들이 카톡방에서 이렇게 조용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 웃으시는 리더님들 계시는데 그럴 때 저는 한 번쯤 팀에서 같이 그 캐시백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들을 같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어저께 강의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팀 같이 해볼까요? 이게 왜 그 시간이 나오게 찍히는 그 타임 스탬프 어플 있잖아요. 그거로 어떤 소비자에게 14일 이후에 캐시백을 설명하는 모습을 소비자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소비자에게 캐시백 설명을 했었던 리더에게 뭐 각 팀의 이제 스폰서가 뭐 좀 제품 선물을 해준다든지 저는 그거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제가 TF라는 그 팀에서 뭔가 이렇게 막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봤더니 파트너들과 횟수에 도전하는 거 저희 팀도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팀도 그거에 되게 목을 매고 있더라고요.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횟수. 그래서 저는 15일을 기점으로 소비자 관리도 느슨해지고 목표에 대한 도전도 느슨해지는 우리 파트너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 한번 해보는 것도 전 좋겠다는 생각이 어제 이 강의 준비하면서 들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내가 아메이 사업자로 신뢰를 그 사람들에게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 오소이로서 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정을 갖고 언제든 필요하면 나한테 아이도 맡길 수 있고 뭔가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사이가 되는 게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를 볼 때 말씀드렸지만 A7070 지금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책을 같이 읽는 사람, 책을 좋아하는 아기 엄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아메이 사업하는 파트너야, 형제 레그야, 또는 나랑 같이 사업하는 나의 스폰서야 라는 것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너 주변에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 많다. 라는 것을 저는 주변에 인지시키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주관하는 각종 프로모션을 자꾸 연결하고 이용하시려는 뭐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의 힘이라는 건데 그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었는데 정말 작은 차이가 고객이 나를 찾게끔 만들더라고요. 제가 소비자 관리할 때 이것만큼은 저도 처음부터 안 했던 것 같은 게 똑같은 형식인데 이름만 바꾸고 카톡 보내는 거. 예를 들면 추석이사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원래 또 본업이 강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메시지를 받아요. 저 그냥 답장을 안 해요.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남기 위해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는 건데 그냥 무분별한 그냥 이모티콘, 무분별한 그냥 본인의 사진 넣긴 했지만 그냥 모두에게 대다수에게 돌리는 것 같은 메시지. 사실 그거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SNS 홍수예요.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카톡.
너무 무분별하게 나에게 원치 않는 사람들이 정보를 보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카톡으로 찌라시 돌리듯이 정보를 발송을 하면 고객들의 입장에선 얘도 결국 내가 원치 않는 정보를 자주 보내는 사람이야라는 게 인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주변에 워낙 네트워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각종 정보들이 나에게 다 오잖아요. 아직까지 관심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찌라시처럼 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지금 걸러내고 있는데 그 걸러내는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형식인데 이름만 바꾸거나 제품 정보를 그냥 막 무분별하게 그냥 스폰서님이 캡처해준 정보 내가 직접 공부한 정보가 아니라 스폰서님이 보기 좋게 만들어주시긴 했지만 거기다 내가 조금이라도 카톡에 코멘트라도 더 덧붙여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생각이 났어. 너 지난번에 어디 피부가 조금 안 좋다고 이야기했잖아. 장이 좋아야 된대.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공부하다가 너한테 보내. 난 어떤 메시지라도 짧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그것만 전달하고 끝. 그래서 조금은 다른 형식의 그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좋은 말, 명언 되게 좋거든요. 저도 아침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제 파트너분들과 함께 있는 방에다 올려요. 좋은 말, 명언들. 근데 파트너들이 그 이야기가 필요할 때 올리는 것과 그냥 매일 어디서 다운받은 것과 같은 메시지를 그냥 올리는 것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만 더 우리가 디테일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진심이 담겨진 내용 그리고 이거는 정말 날 위해서 얘가 준비한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겠죠. 얘는 예전부터 아이가 살이 안 쪄서 되게 고민인 친구야. 이 친구는 늘 자기가 갖고 있는 아토피가 아이에게 전달될까 봐 늘 환경적으로 영양적으로 고민하는 친구야. 이 친구는 남편하고 사실은 좀 사이가 좋지 않은데 요런 걸 통해서 내가 우리 팀에서 배웠으니까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꼭 아는 제품이 아니어도 우리가 배운 교육 안에서 필요한 것들 그게 책이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좀 이렇게 빌려주면서 우리가 관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의 왕이 되자. 관리 왕이 되자. 근데 관리 왕이 되는 거는 요것도 좀 디테일한 부분이더라고요. 제품을 전달하기 전에는 누구나 정보를 줘요.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뭐라고 느끼겠어요? 내가 샀으면 좋겠으니까 나한테 정보를 주는구나. 근데 그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제품을 전달하고 그 후인 것 같아요. 택배 받았어? 거기 보면 1일 2회라고 작성이 돼 있어. 그렇게 한번 챙겨 먹어봐. 비타민은 8시간마다 우리 몸에서 배출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8시간을 맞춰서 하루에 3회를 먹더라도 8시간을 맞춰서 먹으면 더 효과가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한 일주일 지났을 때 다시 한번 그냥 전화를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잘 챙겨 먹고 있어? 아직은 변화 없지? 보통 사람의 몸이 어떤 영양제를 받아들여서 체질이 바뀌는 데는 4달 정도가 걸린대. 유산균을 먹어서 변비를 고치는데도 장이 고쳐지는데도 장염이 나도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몸이 변하려면 4개월 걸린대. 그러니까 어차피 나 믿고 주문했으니까 4달 먹어보자. 또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제품이 전달된 후에 우리가 전달하는 거 그게 또 하나의 디테일의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면 고객 관리라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휴면 고객, 휴면 메일 사용해 보셨죠? 내가 너무 메일을 사용하지 않아서 잠깐 동안 잠겨 있는 메일을 우리가 휴면 메일이라고 하는데 고객에도 휴면 고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휴면 고객을 관리해야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어디서 듣고 그때부터 썼는지 모르겠지만 빵 먹기 게임하자. 소비자분들 레그를 쭉 스폰서님이 맨날 로스맵 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쓰다 보니까 얘 왜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제품 사용 안 하지? 얘 예전에 세제 샀었는데 그거 떨어질 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놓쳤던 소비자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발견하게 되는 방법이 로스맵을 작성하는 것 같고 새로운 고객을 찾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관리해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이건 사실 아메이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는 아주 매우 중요한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도 안 써 물건. 얘도 쓰라고 했더니 안 쓴대. 필요 없대. 비싸대. 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내가 간신히 정말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면서 후원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꾸준히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해피콜이라고 하죠. 제가 옛날에 처음에 강사 14년 전에 시작할 때 서비스 강의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많이 이야기했던 게 해피콜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 만족도가 어떤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분들께 너 샀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소비자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한 번 들어도 다 까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런 관리하는 팁들을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구매 유도. 타 네트워크 제품으로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뉴스킨을 쓰다가 내가 정말 애정을 부었더니 아내의 물건으로 간신히 돌아와서 쓰다가 갑자기 또 타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에. 왜냐면 워낙 저렴한 제품도 많이 있고요. 네트워크 제품 자체가 사실은 품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써보면 또 홀까닥 그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늘 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정성값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내 마음에서 벽을 두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의 정을 들이부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장소를 또 취소한 분들 때문에 우리 상처 많이 받지 않으시나요?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장소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제도 안 하고 카톡도 일십하더니 결국 취소했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사업이니까 늘 우리가 장소를 취소한 소비자들까지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결국 소비자 관리할 때 물건은 파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비즈니스 신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관리는 결국에 꾸준한 게 답이구나.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는 너에게 정성을 드릴 거야.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너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 사업을 이야기할 거야.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음부터 애니메이션을 줄여야겠네요. 홈페이지로 해도 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사업자의 자부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력이 없는 자부심은 허풍이래요. 실력도 없으면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메를 좀 무시하는 친구들한테 괜히 막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력이 없는 자부심은 허풍이고 진정한 자부심은 실력에서 온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자부심을 제가 4가지로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아멘 사업에 대한 자부심. 우리 사업은요, 내가 눈을 뜨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간이 내가 일하는 일터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멘 사업이 왜 좋으냐면 이 2가지. 내가 눈 뜨면 일하는 시간,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이 일터, 제한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유롭고 정년 없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는 만큼 인정받는 일이고, 전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저희 이현철 리더가 지금 요즘에 마음고생 중이거든요. 팀장님이 바뀌어서. 팀장님이 이상한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떡방아로 찍고 싶은 분이 하나 오셔가지고 너무 지금 마음고생 중인데, 사실은 본인이 일은 더 잘하거든요, 이현철 리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이프의 입장에서 조직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하는 만큼 인정받는 제 일이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강의에서 이중 리더님이 나 10년 일해서 받는 연봉을 오해나 리더님이 뛰어넘었을 때 뭐 이렇게 뭐 그런 말씀도 한번 강의 때 해주셨잖아요. 우리 사업은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내가 한 만큼, 근데 그 내가 한 만큼에는 내가 실패한 경험치도 들어있고요. 내가 거절받은 경험치도 거기 안에 들어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메이는 반드시 보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전달하는 상품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 그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고 기업에 대한 확신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자분 중에 가끔 가다가 아니 왜 종이 충전재였다가 갑자기 비닐 충전재야? 환경을 보호한다는 기업에서 이거 비닐 아니지 않니? 이건 제 소비자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소비자분이 환경에 되게 관심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메 물건을 쓸 수 있게끔 소비자를 연결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소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뭐 언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그 얘기가 툭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메 물건 끄는 게 나 되게 배신감 느꼈어. 환경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종이 충전지 멀쩡히 쓰다 갑자기 비닐로 바꿨는데 내가 그걸 받고 너무 화가 나서 모든 제품 소비를 멈췄어.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모든 쓰레기를 이제 소각을 하잖아요. 근데 소각할 때 발생되는 탄소 발생률이 저희 지금 그 비닐 충전재가 일반 비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훨씬 탄소 발생률이 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더니 되게 좀 무안해하면서 다시 제품을 주문하시는 고객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에 관심 많은 소비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니까 그걸 표현을 안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확신과 저는 이제는 누구 소비자가 막 그런 태클을 막 걸면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메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알아보고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업 자체가 내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나부터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아메이 사업을 하는 전문가다운가 또는 내 자체가 신뢰가 있나 그리고 매력이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늘 반짝반짝 빛이 나야 내 소비자도 내가 후원하고 있는 내 후원자도 파트너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맨날 이렇게 침울해져 있으면 사실은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스폰서도 다 사람인데 정말 많은 파트너들이 있는데 에너지가 다운되는 파트너를 얼만큼 만나고 싶을까? 왜냐면 기가 뺏기잖아요. 만나고 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지를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로는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아침에 저희 그 파트너분이 추천해 주신 그 김민기 리더 영상 4분짜리를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뭐 그렇다고 막 이만큼 좋아하는 리더님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팀이니까. 근데 얼마나 노력했으면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아메이 사업,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크면 저렇게 아메이 사업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공부했을까? 얼마나 화법, 강의를 위해서 개발했을까? 처음부터 강의를 잘했을까? 얼마나 개발했을까? 얼마나 자료를 많이 만들어 봤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통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 못하니까 안 해. 제가 늘 그래왔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내가 못하니까. 원래 내 성격이 그러니까라는 핑계를 특히 올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핀을 성취하려면 이제 이거는 버려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 지속적인 노력이 지금 필요할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절은 하나의 프로세스죠. 저희 소비자 관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넘어가는 과정. 과정이라 생각해야 성장이 있다. 제가 어제 어떤 파트너와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업은 정말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 어쩔 땐 너무 재밌죠. 만나서 막 제가 뭐 오은하 리더님을 뵙고 김선영 리더님 뵙면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래 이래서 오프라인 미팅이 좋아 막 에너지 얻고 근데 또 어떨 때는요. 만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나만 정체되는 것 같고 우리 팀은 아무도 핀업을 안 하는데 저 팀만 핀업하는 것 같고 나 거기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럴 때 늘 그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내 파트너한테 나도 그랬었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때를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모든 소비자들의 거절 역시도 내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려고 지금 뭔가 막혔구나. 올라갈 때가 돼서 막혔구나. 그 생각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에서 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당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내 확신이 드는 것 같고요. 내 확신이 드는 과정 안에서 나의 선택하게 하는 실력이 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너가 나를 선택해. 나 너한테 손 내민 거야. 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 아무나한테 하지 않아. 정말 미래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뭐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꿈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아무 얘기하지 나 아무나한테 얘기 안 한다. 그리고 가끔 어떤 분이 야 나한테 네트워크 몇 번 왔는 줄 알아? 10대 번 왔다 갔어. 다 거절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언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몇 번이 왔어? 언니 그거 괜찮은 사람한테 오는 기회야. 내가 한번 얘기할게. 마지막으로 그냥 날 잡아. 내가 얘기한 적은 없잖아. 아까 김민기 기자님 강의 들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아무 얘기 많이 들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그런데요. 내가 얘기한 적은 없잖아. 내가 얘기하는 건 다를걸? 너 나한테 들어본 적 없잖아. 이거 얼마나 큰 나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그쵸? 그래서 소비자 관리를 할 때 나에 대한 당당함이 나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우리 이거 질문 많이 스스로에게 묻죠?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변하는 게 있대요. 화면 보시면.
변하지 않는 건 성격하고 지능은 안 변한대요. 전 지능은 좋지 않거든요. 안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격도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변한대요? 습관하고 자존감은 변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생각을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습관하고 자존감이 변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는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나 혼자 해보려고도 애쓰고 팀 안에서도 변해보려고 애썼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저 두 가지 시스템 안에서의 습관을 잡아가고 시스템 안에서 내 자존감을 높여가고 팀에 대한 자존감, 사업에 대한 자존감, 나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가는 거는 이 시스템 안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는 게 있고 안 변하는 게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 소비자도 대하고 사업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두 가지 습관과 자존감을 바꾸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팅을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팅에서 계속 습관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우리가 교육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이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팅을 벗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고객과 친해지는 4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할 건데요. 아닌가? 자, 첫 번째는 통해야 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통해야 친해진대요. 누구랑? 내 소비자랑. 그래서 여기 옆에 쓴 것처럼 소통, 동질감, 신뢰감 이게 순서예요. 일단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 되게 비슷한 게 많아. 우리가 코드가 잘 맞아 라는 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어서 주문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슈퍼를 바꿨어 라는 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소통에서는 공감과 배려 그리고 친해지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 때까지인 것 같고 그리고 이 통해야 친해진다를 제가 책에서 보면서 이 사례를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윤경아, 사과 너무 맛있다. 주영이가 사과 먹으라고 한 거 먹어봤어? 너무 맛있더라. 그랬더니 윤경이가 하는 얘기가, 야, 요즘엔 딸기가 철이야. 딸기가 훨씬 맛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습관적으로. 이걸 읽으면서, 나 그렇게 얘기하나?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스스로에게 있는 나쁜 습관이래요. 차이점을 찾아내는 습관. 내가 맞아 습관. 내가 다 맞아.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내가 맞아. 근데 우리가 과연 소비자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소비자가 예를 들면 오메가3를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아는 걸 막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오메가3 좋은 건 알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조금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쌈딱이거든요. 근데 늘 이 사업 안에서 누군가를 후원할 땐 제발 싸우지 말아라. 이기려고 들지 말아라. 많은 음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자주 봐야 친해진다.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대요. 파리에서는. 에펠탑 효과가 뭐냐면 처음에 파리 시민이 우리가 생각할 땐 파리의 명물이 에펠탑이잖아요. 근데 파리 시민들이 에펠탑을 되게 싫어했대요. 왜냐면 그냥 고철덩어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파리 한복판에 저 300m짜리 고철덩어리를 세워놓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300m니까 얼마나 멀리서 자주 보여요. 그냥 그러다가 파리 명물이 된 거래요. 계속 봤기 때문에, 오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봐야 친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고 엉덩이를 너무 무겁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도. 그냥 가볍게 자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오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수원에 있는 파트너분들을 후원하러 갔다가 지나가는 길에 파트너의 지인이 과일 가게를 하고 있어서 과일 과일 이렇게 잘라서 담아서 파는 그런 가게, 디저트 가게. 그래서 거기서 과일 디저트를 사서 지나가다가 그냥 진짜 한 5분 정도 그 언니 집에 들려서 주고 갔거든요. 그 언니가 SNS 동네방네 소문을 했어요. 우리 소희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과일을 포장해서 갖다 주고 갔다고 사진을 찍어서. 그때 제 SNS에 막 댓글이 달렸어요. 소희야 나도 여기가 아파. 그 언니가 허리가 아파갖고 제가 지나가다가 디저트 먹으러 주고 갔더니 댓글에다 소희야 나는 머리가 아파, 나는 눈이 아파, 나는 손목이 아파 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오소희가 제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되는 인식이 그 한 사람 감동시켰더니 퍼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뭔가 시간을 막 내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관리한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함께 놀아야 친해진다예요. 안 될까요? 함께 놀아야 친해진다. 그래서 사람이 인정받는 거에 석사와 박사가 있대요. 너 많이 배웠구나.
근데 이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건 뭐냐면 혹시 아세요? 밥사, 술사래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밥을 먹는 사이인지, 얼마나 술 한 잔을 자주 기울이면서 속 얘기를 나누는 사이인지, 이게 많은 소비자가 알릴수록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밥은 무조건 고객과 먹어라. 절대 사업자는 밥을 혼자 먹지 말래요. 우리 보통 그냥 잠깐 만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친해지는 게 정말 절대적인 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퀸요리로, 그래서 퀸요리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같이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밥 한 번 먹어요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절대적으로 바로 캘린더를 열으래요. 저는 사실 밥 한 번 먹어요. 뭐 이게 제가 강사할 때도 저는 인사치레였거든요. 그럼 친구들한테 야, 인사만 그렇게 하는 거야. 안 먹어. 지금 이랬었어요, 제가. 근데 아메사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누가 밥 한 번 먹어요? 그러면 언니 언제요? 캘린더 꺼내가지고 바로 들이대요, 그냥. 그럼 이제 인사한 분들이 조금 당황하긴 해요. 근데 너는 다음 주 언제 되는데 수요일, 금요일 중에 언제 되세요? 두 가지 날짜를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본인들이 거기서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번 먹어요를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 약속을 꼭 잡으셔라 말씀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좋아해야 친해진다예요. 내가 그 사람 좋아해야 친해져요. 그래서 칭찬과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칭찬은 첫 번째 내가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과 상관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 사람과 상관이 있는 일을 칭찬하거나, 칭찬할 게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소비자분 중에. 그렇죠? 근데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머리를 짜내야 되니까 그 사람과 상관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상관 있는 일을 칭찬하시고, 표현을 연구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표현에 인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화법을 연구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누군가는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소비자에게 맞게끔 또는 내 파트너에게 맞게끔 표현하겠다라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 읽은 거예요. 하석태의 세일즈 성공 법칙. 우리 사업이 세일즈는 아니지만 우리가 네트워크를 정말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확장시켜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의 뇌는 원래 부정적인 성향이 더 강하고 사람의 본성은 원래 게으르다. 내가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도 괜찮아요. 원래 내가 정상이에요. 근데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A7070 하는 거죠. 좋은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나쁜 습관이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라클 모닝 북미팅을 저희 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친해지는 방법, 소비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책을 읽고 이제 했는데, 일단 저부터 그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 많이 했고요. 결국에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얼마나 충실하고 얼마나 그 기본을 잘하는 내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메이가 정말 많이 성장의 속도부터 시작해서 성과가 나타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 일단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